식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녹황색 채소라든지 과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류마티스내과 강성훈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한다면은 많이 쓰고 오래 쓰고 하다 보면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고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천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이러한 관절염을 고민했던 대표적인 의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몸에서 류마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 이러한 물질이 관절에 침착을 하면서 아프고 붓고 하는 병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류마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다 해서 류마티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경찰이 가끔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붙잡기도 하고요. 심지어 유치장에 가두기도 하죠. 이러한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력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우리는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공격한다면 전신경화증이나 루푸스라고 하는 피부 증상의 특징적인 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관절을 공격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강시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러한 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췌장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제1형 당뇨와 같이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상선을 공격한다면 갑상선염과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어떨 때 의심을 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관절이 아픈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마모되고 소모됐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한참 걷고 난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든지 한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쓰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는 강시성 척추염이 있었는데요. 밤에 당직을 서다가 일어나서 스트레칭 막 하고 나서는 이제 몸이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시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주로 잘 때 증상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평생 일할 팔자라고. 할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드렸더니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아픈 거를 못 느꼈는데 유독 쉬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피부 증상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얼굴에 안면 홍조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유 없이 피부가 자꾸 붓고 염증이 생긴다든지 한다면은 류마티스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면 홍조 같은 경우는 루푸스라고 하는 병과 연관이 있는데 이때는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열이 나고 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안면 홍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열이 나거나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물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구내염이 생긴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내염도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한국, 동아시아, 터키 라인을 따라서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베체트병을 갖고 계신 경우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구내염이라든지 눈의 염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구내염이 내가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1년에 3번 이상 발병을 한다면 꼭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를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러한 건조증에도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쇼그렌시 병이죠. 쇼그렌시 병은 대표적으로 눈물샘, 침샘과 같은 분비 기능을 가진 샘들을 파괴하는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증상 자체는 심하지 않지만 이 병을 지속적으로 앓다 보면 점점점 샘의 기능이 파괴되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고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조 증상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쇼그렌시 병과 같은 질환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모두 나타난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상이 한두 개밖에 생기지 않은 시점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질환들은 마치 퍼즐과 같아서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국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수는 약 500명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 여러분은 증상에 대해서 문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신체 진찰을 받게 됩니다. 많은 병원들에서는 문진과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증거는 이러한 문진과 신체 진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MRI 촬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 진찰, 문진,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퍼즐을 모아서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서 검사 결과들이 다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일부분만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불치병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류마티스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체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평생 조절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도 완치라고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평생 조절을 하는 질환에 가깝다 보니까 약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식단이나 영양 상담을 하고 운동 상담을 하시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며칠 먹고 나서 확 낫게 되는 그런 양상이 아니고요. 질병의 활성도를 낮추고 염증을 잡아주고 이러한 식의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발병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알려진 예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녹황색 채소라든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에서 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항염 효과를 보이면서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이나 예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같은 물질도 어느 정도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을 막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치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평촌 서울나우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서훈이었습니다.